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는 행정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사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함양 남계서원은 활용면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이 지난 4월부터 헌법 소원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의 타결이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어업협정의 재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동안의 감사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행정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등으로 감사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을 하는 성은숙 씨. 원활한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최근에 구입한 2.5톤 화물차 한 대도 등록하려고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 때문에 창녕군에선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폐기물 운반을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유상 운송 행위로 볼 것이냐가 쟁점. 여기에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면 개인 택시처럼 기존 번호판이 나와야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반보다 3배나 비싸요. 3배나 비싸고 차량 감각 상가비 혜택이 안 주어지고 군청에다가 등록을 못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 따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덕분에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관련법에 폐기물 운반이 유상 운송 행위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며 주민 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은 일반 화물 운송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체도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건 경상남도가 처음입니다. 넉 달 동안 기업체 사례 4건에 접수돼 3건을 해결했습니다.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향후 감사를 면제해주고 있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기업체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해결해 줌으로써 한편 사전 컨설팅 감사제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체는 경상남도나 문서24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함양의 남계서원은 한국서원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활용면에서 보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함양 남계서원. 한국서원의 운영 방식과 건축의 전형으로 이후 건립된 수많은 서원의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00년의 풍파를 견딘 서원이지만 그 가치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행사는 비정기적인 견학이 고작입니다. 남계서원은 철마다 제례를 지내는 곳 정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소중한 문화재이자 역사적인 관광 자원이지만 행정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현재 우리 남계서원이 그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조금 빈약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남계서원에는 문화관광해설사회에는 배치된 상시 관리 인력도 없습니다.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불꽃 감지기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사후 조치용입니다. 남계서원 바로 옆인 이곳은 템플스테이처럼 서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만 이처럼 잠겨져 있습니다. 남계서원 체험동은 함양군이 25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준공했지만 지금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받았다는 외부인이 장기간 점유한 탓인데 함양군은 지난해 하반기 체험동을 되찾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8월 말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활성화. 우리나라에선 14번째,
경남에선 세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난개서원. 그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서 저녁 사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 기온은 웃돌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1에서 3도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1도, 양산 21도, 김해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31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산청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든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 즉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이 지난 4월부터 헌법 소환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을 청구한 주체는 녹색당의 지역당들인데 오늘 소수 의견은 경남 녹색당원들을 통해 헌법 소환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창당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의 위헌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녹색당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렇게 어떤 그 중심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이제 농담 삼아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당 활동이 서울에 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당법이 196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박정희 정당법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다른 정당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를 해놓고 자신들만 정당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신스러운 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1963년도에 만드는 정당법이 지금까지 그 골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당들은 중앙당의 용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중앙당으로 안 씁니다. 그냥 전국 사무처, 그러니까 녹색당의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실무 역할을 하는 전국 사무처의 개념을 두고 좀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조직 구조고 문화라기 때문에 정당법에 나와 있는 소위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좀 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인구가 각 도시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과 작은 지역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점령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저처럼 이렇게 어떤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도 사실은 맥락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 1,300만 뭐 경기도 아니면 1,000만 이상 되는 서울 1,000명 당원이랑 제주도 70만 명, 경남에 한 340만 되거든요. 똑같이 전명을 요구하게 되면 이미 지역당을 창당하는 조건에서부터 이게 차별이 불평등이 납니다. 경제 생태가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정치적 생태도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 정당법에는 2% 이상의 득표율을 총선에서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정당이 자동 폐지되는 등록 취소가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헌법 소원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한번 성소를 했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앞으로 10년 뒤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다. 그러한 자세로서 희망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라고 이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름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엄마가 될 것 같아요.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경로당 과일화채 전달 행사가 오늘 오전 사천시 향촌동 건강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여름철 수상구조대 발대식이 오늘 오전 하동군 송림공원에서 열립니다. 거창 양파 사주기 운동 양파 전달식이 오늘 오후 거창군청에서 열립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어업협정 재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공동호 시장에 정박 중인 대형 선망 수협 어선입니다. 오는 21일 출항을 앞두고 정비가 한창입니다. 대형 선망업계는 3개월 휴업기 동안 한일 어업협정 타결을 기대했지만 의료 한일 관계 악화 소식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1일 140여 척의 어선들이 일제히 출항을 하지만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선망업계의 줄도산 우려는 물론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여파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4년째 교착 상태인 한일어업협정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초부터 일본 측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취임 직후 일본에 서신을 보내 논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어기가 있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일본이 좀 회신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신이 와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만날 건데. 해수부가 대체 여장 개발과 어선 감축 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우리 어업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이 계속 좌절된다면 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지역 경기에 악영향마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발전 효율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태양광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로 조성된 남구 3호동 철새마을. 700채에 달하는 주택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조만간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지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산업비 전액을 부담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서 공장 지붕은 물론 이곳처럼 주차장 같은 여유 공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붕 등 여유 부지를 빌려주는 기업은 20년 동안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제곱미터 면적의 부지를 제공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와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수익 사업도 있고 또 여름철에 그늘이 져서 공장 내부가 시원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과 신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뒤 7개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 총 60메가와트가 준공이 되면 일반 가구 기준으로 약 3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개별 기업 또는 대규모 창고 지붕, 하수 처리장 등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률도 높이고 기업 경영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함양군 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77살 장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내부 79제곱미터에 있던 건조기 등 농업기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어제 오전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심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못다 이룬 정치개혁의 꿈, 정의당이 이어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이어서 심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유치원 유아 모집에 관한 조례는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을 모든 공립뿐 아니라 현재 2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가 되는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서 당장 2학기부터 도내 전 고3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창원지법 민사 5부는 전국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 원가량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사건의 피해자 등 99명이 45살 김모 씨 등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9억 원 중 59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주도한 행복팀 간부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는 1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제1회 혁신성장 투어를 개최합니다. 올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혁신성장 투어에서는 경상남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동반 성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비롯해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도 함께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경상대학교 가좌 캠퍼스에서 실시한 제9회 아이주와 대학 진학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진학협업 학생의 성장과 함께하는 경남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선 전국 90개 대학의 입학 담당자와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한 진로 진학 상담과 대학 전공학과 체험 등을 제공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르는 올해 수능 시험에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 되면서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되며 특히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력보단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입니다. 또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19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에서 열립니다. 창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올스타전은 팬사인회를 비롯해 홈런 레이스와 퍼펙트 피처, 인디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팬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NC 다이노스에서는 양의지와 박민욱, 원종현과 루친스키 등 모두 4명이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통영의 주요 관광지에서 올 연말부터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한국관광공사의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미륵산 전망대와 한산대첩 재현장 등 모두 9곳의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해 통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